아저씨가 대뜸 하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저는 일단은 천천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전혀 속도감은 없었고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넘어뜨린 걸로 계속 손목을 보여주면서 아프다. 이거 내가 수술을 했다. 병원에 가야 되겠다. 대인 접수를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솔직히 황당했죠. 이런 것도 근데 진짜 비접촉 사고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비접촉 사고라는 게 접촉을 하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거는 비접촉 사고가 맞다, 아니다를 나누기는 사실 엄청 어렵거든요. 과실 부여율이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 보험사에서는 7대 3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7대 3이 돼요? 이게 도로교통법에 이제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 교차로 내부에 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은 우선적으로 지나갈 수 있게 해줘라.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대로와 소로가 있는 경우에는 대로에 있는 차가 우선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도로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폭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중앙선이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는 대로, 소로로 나뉘기는 해요. 근데 이 사고는 일단 선진입은 없는 걸로 보여져요. 제보차가 포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려고 멈춰섰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가 놀라서 넘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과실 많이 가져가라 할 수 있냐?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 사고에 대해서 제보차에게는 10% 그리고 오토바이에게는 90%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져요. 구 대 1은 인정해주겠지만 100대 0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이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 사고가 나면은 웬만해서 100대 0은 없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네, 실제로도 그래요. 이 법원에서 보는 그 과실을 어떻게 보냐면 좀 굉장히 타이트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겨보는 거죠. 만약에 소송을 가게 되면은 한쪽이 무과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제보차의 입장에서는 상대방 차량이 깜빡이를 켰다고 하더라도 두 개의 차로를 넘어서서 자기 앞까지 들어올 것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없었고 설령 그것을 예측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근접해서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속도 이내로 본인이 운전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끼어드는 차를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사고는 예측할 수도 없었고 회피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당연히 제보차는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화를 하는데 그 도로가 그러니까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고 5대5 뭐 6대4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어이가 없죠. 이게 왜 5대 5예요? 차 두 대가 그냥 오다가 부딪힌 거니까 정면 충돌로 보고 5대5다라고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측 통행 배웠는데 그렇죠. 중앙선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지 확실히 중앙선이 넘었다고 인정될 만한데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는 아니어가지고요. 중앙선 침범으로는 의뢰가 안 됐습니다. 경찰도 이게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봤다고요? 경찰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앙선이 없기는 없으니까. 경찰에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거는 법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든요. 우리가 중앙선이 없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차량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에서는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중앙선이 그어져 있진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 여기 중간쯤에는 중앙선이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운전을 하는 게 당연히 갖추어야 될 자세거든요. 근데도 상대방 차량은 좌측으로 붙어서 내려오다가 부딪히게 된 거거든요.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온 차량에게 당연히 100% 과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김도신 고객님입니다. 네, 여보세요. 제가 방금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요. 저한테 그런 걸 계속 묻더라고요. 내려서 위협을 가하지 않았냐. 알고 보니까 그냥 차량이 도난됐던 차량이고 범죄에 연루된 차량이다라고만 이야기를 그때는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차를 절도를 해서 3명의 아이들이 거기에 타고 있었어요. 저희 아들은 이제 초등학생인데 운전은 안 한다. 우리는 법적으로 그냥 무명하지. 우리는 20불만 내가 끝이다. 니는 그냥 깜빡이야. 그래. 형, 벌금은 이걸로 내버려 되는 거야. 이들아. 근데 이거 뺑소니였죠?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형사권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저하고 합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지 뺑소니를 했든 절도를 했든 뭘 했든 그거는 지금 차주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보상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뭐가 더 필요한 건가요? 그럼 진짜 이 운전한 친구는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요? 아무런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소년원에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보호관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저녁에 외출할 거면은 보고해야 되고 이런 식의 그런 보호 처분도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타당한 저는 죗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죠. 변경이 될 필요는 있어 보여요. 만약에 내가 저랬어 봐요. 차 훔쳐갖고 그러니까. 후진하다 받고 도망갔어 그럼 봐. 이제 일 영원히 못 하시는 거잖아요. SBS랑 끝이지 뭐.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은 자기 차 보험을 통해서 자기가 먼저 다 보상을 받은 이후에 보험사에서 그 가해 운전자 가족들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더 쉽긴 하죠. 이번 사고의 가해자들은 형사처벌은 피했지만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도 그리고 그들의 부모도 충분히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